오피스 365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오마이 스마트워킹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워크와 오피스 365,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웃룩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그 다음 시간까지는 협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원드라이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작업 파일, 여러분들의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패드나 탭,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PC, 어디에서든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보안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장 공간입니다. 자,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슈죠.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시면 파일 암호화를 비롯해서 기본 제공 보안 기능으로 데이터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급 DLP,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ISO나 HIPAA 등과 같은 글로벌 표준 규정과 산업별 표준 규정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하면 늘 웹에 접속을 하고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PC에 동기화를 해서 PC에서 마치 내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에 접속하는 것과 같이 그냥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PC 동기화를 하실 때도 자주 사용하는 폴더만 동기화를 하시게 되면 PC 용량에 대한 걱정도 더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드라이브에서 간단하게 PC에 동기화하고 내가 동기화할 폴더를 선택을 하고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윈도우 휴대폰이나 윈도우 태블릿,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원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드라이브 앱이 있고요. 자, 이런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은 회사 오피스 365의 원드라이브는 1TB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닷컴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5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 화면처럼 개인 것은 개인 것대로, 회사 거는 회사 것대로 같이 세팅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PC, 웹, 모바일 어디서든지 내 PC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PC에 동기화를 해놓은 제 원드라이브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제 파일들과 폴더들입니다. 그리고 제 모바일 원드라이브.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기기에서든지 제 파일을 관리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파일 폴더와 공유, 그리고 권한까지 관리가 되는데요. 자, 파일을 선택하거나 폴더를 선택한 후에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메일을 입력을 하고 초대 내용을 넣고 로그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 필요에 체크를 하게 되면 오피스 365 계정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그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할 때는 두 가지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편집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보기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권한을 주고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 외에 링크를 생성해서 그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역시 보기만 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편집까지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줄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것은 만료 날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링크가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30일, 60일 또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뭐 내가 원하는 365일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예 링크를 만료 날짜 없음으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권한 역시 이렇게 걸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문서나 폴더에 권한 관리까지 모두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박영규라는 사람이 파일을 공유를 했고요. 보시면 카나코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CJ팍이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권민수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약간 보여지는 게 다르죠. 온라인인데 외부 네트워크입니다. 네, 파트너사나 외부 고객사와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오피스 365 고객이 아니어도 되고요. 또 뭐 그 파워포인트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온라인에서 이렇게 같이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서 공동 작업을 원드라이브를 통해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자동 저장입니다.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늘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작업 때마다 갑자기 파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종료가 되죠. 저장된 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자, 그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하죠?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파이널, 버전 진짜 파이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문서는 계속해서 편집이 될 때마다 버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언제 누가 수정을 했는지까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문서에 그 내역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 파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2.0으로 복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작업한 것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 첨부 파일을 보내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보낼 수 있는 대용량 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메일, 포탈 메일로 가서 대용량 메일을 제 회사 메일로 보내고 링크를 따서 회사 메일에서 고객에게 보내거나 파트너에게 보내거나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원드라이브에서 링크를 따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원드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아웃룩에서 첨부를 할 때 원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바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는 형식의 이런 메일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드라이브에서 설문조사를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설문조사를 만들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포탈에 접속을 했고요. 원드라이브로 왔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메뉴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엑셀 설문조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엑셀 파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겨울 여행지 설문조사 2016이라고 넣겠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볼 때 이 파일이 뭔지를 바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 넣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 조사 라고만 넣었다면 이게 2016년도 12월인지 2017년도 1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넣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엑셀 온라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설문조사 제목 입력이 바로 여러분 고객에게 보여줄 제목인데요. 저는 겨울 여행지 설문조사라고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 입력은 그런 거 있죠. 설문조사 기간 내지는 이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 내지는 뭐 본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문조사 기간 오늘까지라고만 넣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세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질문 입력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질문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설문은 텍스트, 단락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예, 아니요, 선택형입니다. 자, 먼저 텍스트로 받을 수 있는 설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간단한 답을 받는 거죠. 만약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긴 답을 받으실 때는 단락 텍스트를 쓰셔야 합니다. 자, 텍스트를 넣고요. 이런 거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설문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질문 부지에는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이런 것들. 필요 없으시면 빼시면 됩니다. 자, 필수에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설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설문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필수에 해제를 하면 이 설문을 답을 하지 않아도 설문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을 꼭 받아야 된다면 필수로 체크를 해야겠죠. 자, 기본 답변은 답변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완료를 넣습니다. 이렇게 설문 하나가 금방 만들어지고요. 자, 2개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 아니요 질문을 만들겠습니다. 자, 질문은 겨울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예, 아니요 질문이 가능하겠죠. 자, 이 질문에는 저는 필수라고 하고요. 기본값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완료. 그럼 2개의 설문이 벌써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3번째 질문도 하나만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것들은 다 금방 하실 수 있을 테니 선택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선택형 질문에 저는 겨울 여행지로 선호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택 항목을 모두 지우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산, 엔터, 바다, 엔터, 강, 엔터, 들판, 엔터, 없음. 이렇게 하시면 그게 선택형 질문으로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료. 이렇게 해서 3개의 설문을 만드셨고요. 자, 다 입력을 하고 보니 2번을 3번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 만드셨으면 아래쪽에 저장 및 보기를 누릅니다. 저장 및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 엑셀에는 답을 받은 것들이 나중에 이곳에 쌓일 거고요. 설문은 고객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고객에게 이 링크, 설문을 해달라고 링크를 보내야겠죠? 자, 설문조사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고객에게 보내면 그 고객은 아까 보신 그 설문창이 뜰 거고요. 고객이 답을 하면 이 엑셀에 답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만들어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오피스 365 교육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스 365 지금 보여지는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육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여지시는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